인간이 태어나면서 받아야 하는 사랑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에요. 뭐 하나 더 하자면 인정 욕구가 있는데요. 내가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고 첫 번째 받고 싶은 사람은 엄마고요. 첫 번째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빠예요. 이게 특히 남성적인 아들들한테 좀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부모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조건적인 사랑만 받았었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들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반드시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가시는데요. 어떤 엄마는 같은 개월수의 아이가 한 9개월짜리 아이가 빨리 걷는 애들은 8개월에 걷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옆집 애랑 우리 애랑 똑같이 9개월인데 걔는 걸었어요. 잘 걷는구나 하고 집에 와서 뭐 할 거예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애 걸음마 시켜요. 걸어 너는 왜 못 걸어? 옆집에 거는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빨리 걸어야 되고 다른 집 아이보다 글도 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1등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냐면 나는 잘할 때만,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하지 못할 때는 쓸모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00가지 정도 들어간다고 할 때 정말 잘하는 건 한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교육을 보면은 멀티가 돼야 된다고 했다가 아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랬다가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그 개념도. 그렇죠? 한두 가지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98개를 1등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가치 폄하가 생겨나는 거죠.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거는요, 그 아이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온 것, 입양을 했던 내가 낳았던 그 아이가 존재하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담자 중에 어떤 분이 아이가 1, 2, 3 하고 자꾸 4나 5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를 냈다 그래서 애는 울면서 집에 들어오고, 그걸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면은 저기 어디 이렇게 잘 아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수학 잘하는 애랑 좀 바꿔오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안 그러겠다고, 이제 다시는 애한테 화를 내지 않겠다고.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숫자를 빼먹는 게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숫자를 빼먹어서 귀여워야죠. 사자는 어디다 두고 왔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배울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자 어디다 두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살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너 왜 살을 빼먹어? 이렇게 화를 내면 살을 더 빼먹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의 어떤 행위든 나쁜 짓은 아니에요.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 아이가 성장하는 순간순간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숫자를 빼먹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빼먹어도 괜찮아, 빼먹을 수 있어,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아이가 만약에 때를 피우며 울잖아요. 엄마 저거 사줘.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 왜 울어? 네가 지금 울 때야? 너 저번에 장난감 샀어 안 샀어? 이게 아니라 저게 갖고 싶어서 우는구나. 어제 장난감을 샀는데도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하지만 사줄 수는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또 도둑질을 했을 때 보통 아이를 때리거나 혼내요. 예전 저희 시대 어른들은 자랑스럽게 내가 경찰서 데려가서 얘 경찰 아저씨한테 혼내달라 그래서 감옥 갈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왔어. 이건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그로 인해서 아이가 도둑질이 나쁘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정서적인 상처가 깊어질 수 있어요. 또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경찰서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어봐 줘야 돼요.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았니? 아, 그랬구나. 내가 못 사줄까 봐 그랬구나. 이게 수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수용이라는 것이 도둑질을 인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나쁜지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방식이 돼야 돼요. 반면 무조건적인 허용과 수용을 헷갈려서 아이를 망쳐요. 도둑질을 했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 얼만데요? 2배 드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돈을 물어주거나 돈 줬는데 시끄러워요. 가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아이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걸 푸는 것 뿐이지 아이한테 훈육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어떤 것도 수용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허용받았구나. 돈이면 되는구나. 인생,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허용된 무조건적인 허용, 방임에 따른 교육 때문에 택시 타고 택시기사를 두들겨 패면서 우리 집 10억이야. 한참 몰랐을 때 얘기지만 어쨌거나 10억이라면 택시기사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돈 많은 집 재벌가 자녀분들이 마약하고, 이런 건 무조건적인 허용을 받고 자란 폐예요. 허용은 곧 방임과 동일한데요.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로 그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수용인데 그냥 깨지던지 말든지 두거나 아니면 소리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건 방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받고 성장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케어해 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인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런던에 공부하러 갔을 때 남편과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제 문제라고 할 거고 저는 남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나도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런던에서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5년여 받으면서 상담 공부를 시작했죠. 나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가정을 살리고, 일은 힘들었지만 이게 제 삶의 달란트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어쩌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정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그동안 아픈 상처를 입었던 것도 결국 이 길로 오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담사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상담을 잘한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상담사를 꿈꾸는 청년분들이 이 인터뷰를 본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담 공부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상담 공부만 하고 자기 분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자기 분석 없이는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 분석 없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학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 왜? 그를 통해 배웠으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착각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학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상담 방식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상담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 직장에서 20대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그 위에 기성세대들이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MZ세대라 프로 퇴사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걸 때려치우는 용기가 있어요.